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한테만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첼리스트하고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지내는 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마이뉴스의 뭐 시민 기자, 뭐 작가로 활동도 했었고, 사실은 청담동 술자리가 최초 보도되고 난 뒤에 오마이뉴스 기자하고 인터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나도 보도했던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내가 첼리스트로부터 들었다. 저희 보도는 10월 24일에 했었고 자기는 9월 달에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참고인인데 아마 이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 불러서 따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한모 작가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사실 재판부에 증거로도 제출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식으로 이거 증거를 참 제출했군요. 그렇죠. 이미키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미키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하도 이미키가 그 자기와 관련된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하니까 이 중요한 증언도 사실은 재판에 증거만 제출하고 저희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네. 이제서야 이제 뭐 1심 판결도 났고 1심 판결에서 이 저희 보도의 취지가 뭔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이 지목한 티켓가 아니고 이하가 좀 더 그날 술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이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직접 판단해 보라. 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모 작가를 네.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예. 그 초가 마지막이니까 계속 같아요. 이미키 씨하고는 안 했지만 저도 그 얘기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가수였는데 옛날 가수였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가수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냥 그 배우가 아니고 가수라고 했다고? 예. 아까 이미키라는 기억이 저도 이제 그 79년생이니까 아 그 이름이 기억나요. 이미키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이미키까지는 안 했어요. 아, 이미키라고는 안 했는데 옛날 가수였어. 사장이 옛날 가수인데 누구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증언이다 그거. 그러니까 제가 녹취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니 안 했어도 그거를 예, 기억이 나요. 오케이. 걔 말투로는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수였고 막 근데 나이 있는데 뭐 할머니 됐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번에 그 얘기하신 거 보면서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50% 70% 얘기하는 게 그런 조각들이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는 그 친구랑 이제 연락 안 되시죠. 이제 저한테는 연락이 안 오는데 근데 그게 그 트위터 친구들 트위터 그 녹취한 건 그 친구들한테 또 제보가 온 거죠. 녹취 파일이. 그래서 방송할 수 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비밀 대박에서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보내온 거죠, 녹취 파일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뭐 걔가 그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거죠.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 하 작가 굉장히 중요한 기억을 갖고 계셨고. 그 얘기는 이미키는 아니었고. 아, 그렇지. 걔도 이미키를 모를 거야. 누군지는. 그쵸, 누군지 몰랐어요. 걔도 옛날 가수라고 얘기하다. 그렇죠. 가수였던 분인데 뭐 거기서 빠를 하고 있고 마담이고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또 나중에 우리 방송 내보내기 전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나랑 같이 통화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러면. 네, 연락 주세요. 네, 그래요. 예. 예. 야, 너무 중요한 내용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전화죠. 가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에요.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다는 소식을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었죠. 그렇죠. 이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보도를 접하고 난 뒤에 설마 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예, 기자를 상대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건데 이걸로 굉장히 저희는 뭐 좀 정신이 없었죠. 네. 근데 그날 아마 저녁에 밤에 통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통화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술집 여사장이 옛날 가수였었다라는 얘기를 나도 들었다. 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TK 여사장님은 가수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분입니다. 가수를 한 적이 없죠. 이번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명의 중요한 증인이 있었던 거죠. 이 하 작가랑은 27일 통화를 하셨잖아요. 제가 27일날은 이제 워낙 경황이 없었는데 구속영장 청구한다니까 그걸 대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이제 그 다음 날에도 이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쭉 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의 제가 밤 늦게 이제 하 작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그 전날 있었던 얘기들 이제 전달을 하면서 인터뷰용으로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통화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제 저한테 하셨던 얘기,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어차피 제가 내일 그 3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요.
네. 그래서 내일 어쨌든 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청담동 게이트의 진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가 취재는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전날 참 이 비장한 심정이 비장한 심정이죠. 느껴지네요. 저는 네. 제가 저기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때는 거의 한 뭐 마음을 사실 내려놓고 그때 있었고. 우리도 같이 그 데뷔를 하자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 내가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마지막 취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이날 이 하 작가하고 취재했던 내용들은 좀 전달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요 다음에는 이제 통화가 끊어졌는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방송용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겠다. 내가 네. 전화를 걸면 좀 받아주세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용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 첫 번째 인터뷰 내용은 그거네요. 한동훈이 무섭다는 얘기를 원지연 기자한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왜 그 첼리스트하고 9월 달에 그 통화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9월 달에 이제 그 통화를 했을 때 이제 저희 더 탐사에서 그 보도했었던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해서 내용이 대부분 다 많이 일치한다고 했었고요. 네네네.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예, 저한테는 한동훈만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기 전에 비밀 대화방에서 친구들한테도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그 무서워하는 모습이 발견이 됐어요. 그 내용들은 혹시 들으셨었죠? 그 얘기는 저 11월 초에 이제 마지막으로 길게 통화할 때는 그 내용이 주였어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예, 11월 6일이었나? 5일이었나? 그때 통화할 때. 어허. 한동훈 위원장, 그쪽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예, 그 친구들하고 방송에서 나온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저한테도 토로를 했었죠, 무서움. 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장관을 더 무서워했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같은 그 둘이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구나. 먼저 칼을 휘두르는 건 이제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권지훈 기자보다도 이제 11월 6일이면은 이제 첼리스트가 고민하다가 투빗방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때예요. 제가 그렇죠. 경찰에서 지금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때 많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괜히 또 얘기했다가 크게 다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권지현 그 기자가 그 뒤에 다시 이 첼리스트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저와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내가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한동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 작가는 권지현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날짜가 12월 3일인데 그 한 달 전이 11월 6일. 그러니까 트윗 친구들한테 막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얘기하기 바로 그날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최초 보도하고 난 뒤에 계속 하 작가한테 매달려고 하 작가한테 많은 걸 상담을 했었는데 하 작가한테도 11월 6일을 기점으로 마지막 통화하고 이제 트윗 친구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트윗 친구들은 너 괜히 증거도 없는데 청담동 술자리 사실을 갖다 크게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서 뭔가 지금 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바뀐 걸로 보이죠. 네. 마음이 바뀐 걸로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3의 증인이 나온 거예요. 첼리스트가 자기한테도 한동훈이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가수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최근에 저희 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유력 룸바 보던 거 보셨죠? 네, 저도 얼핏 봤는데 그 내용 제가 들은 게 있더라고요. 들은 내용하고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어떤 내용에서 일치를 하던가요? 장소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강남 어디 고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호텔 같은 데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뭐 호텔 라운지 이런 걸 연상했었거든요. 근데 호텔은 아니고 고급 술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사장 얘기를 저한테도 했던 것 같아요. 가수 출신이고 옛날 여가수고 그리고 뭐 거의 할머니 정도인데 뭐 그런 사람이 되게 사장인 게 굉장히 놀랍다고 가봤더니 이제 사장이 그 사람이니까 가수 출신이니까 되게 그 첼리스트도 본인도 뭐 이제 그 가수 생활 뭐 연예인 생활 하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기했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술집을 운영하고 하필 또 그 술집에 자기가 가서 봤던 게 이제 좀 신기했던 거죠. 신기한 투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술집이 지역이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술집 사장이 옛날 가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갤러리아 이런, 제가 꼬치꼬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뉘앙스 상을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강남 논현동이나, 저는 갤러리아 반대편에 이제 예전에 그쪽, 로데오나, 그쪽이 많았잖아요, 호텔이나. 그런 쪽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룹바의 특징이 사장이 먼지가 대우를 부르는 이제 이미키
네, 저도 예. 그거 보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그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름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예. 가수 출신 옛날, 그러니까 옛날 뭐, 가수 출신. 7080 가수였나? 그래서 저도 그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연배가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가수 이름이니까 이번에 방송하신 거 보고, 그때 얘기랑 일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재판장에서 했던 얘기도 그렇습니다. 한동훈 본인이 아닌 제3자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면 우리도 이런 증인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얘기들을 첼리스트가 분명히 했던 얘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첼리스트는 지금은 저 얘기를 싹 다 뒤집고 있어요. 근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첼리스트가 뭐 저런 지금 방금 전에 했던 하 작가하고 했던 얘기들까지 다 뒤집는다면 그거는 그냥 엇갈린 진술이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대립되는 진술이. 결국 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거는 이미키 씨 소송에서 그 담당 재판부가 했던 대로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그날 시간대 행적을 밝히면 끝나는 겁니다. 왜 자꾸 그 첼리스트 그 뒤에 숨으려고 하고 있냐고요. 그 못난 사람이. 응?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첼리스트라고 하는 그 한 여자의 뒤에 숨어가지고 그날 행적도 밝히지 못하고 저 뉴탐사 저 기자들 좀 혼내주세요. 다 가짜 뉴스예요. 이런 그 참 이 비겁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한심스럽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그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자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됐다고 그래요. 네. 이날 그러니까 굉장히 하 작가한테는 첼리스트가 자신의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아주 그 솔직하게 날 그대로 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송 내용 보면 저한테 이제 11월 초에 토로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만나고 뭐 또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내용이랑 그 친구가 묻거나 뭐 그 대답하는 내용들이랑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가 일관적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친구들하고 이제 11월 10일 이후에 이 통화인데 이제 그 전에 저는 5일날 통화했죠. 5일날 통화했을 때도 비슷하게 6일이요, 6일, 일요일. 그러니까 뭐 며칠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본 사실은 있지만 그게 증거가 없고 그런데 과연 이제 윤석열 특히 한동훈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취지였다는 거네요.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했죠. 공포감이었고요. 저한테는 뭐 죽을 것 같다고 뭐 이런 톡까지 보냈었으니까. 죽을 것 같다고. 왜 자기 죽는 거 아니냐고 이러다가 뭐 그런 통화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나 예전에 뭐 뉴스에서 자살당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그래서 제가 안심시켜주고 뭐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공포감을 토로.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경찰에서 소환 통보가 갔던 게 문자로 갔던 게 11월 1일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 작가하고 통화했던 건 11월 6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일주일 사이에 온갖 상상을 다 했던 것 같고요. 심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위축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무슨 CCTV나 이런 증거가 그날 가서 뭐 동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날 본 걸 그냥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던 것 뿐인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되나 아니면 법무장관한테 너무나 치명적인 이 얘기가 사실이라고 얘기를 내가 할 수도 있는데 혹시나 그래서 뭐 언론에서 봤던 대로 국정원 직원처럼 갑자기 뭐 의문사 뭐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자살당하다 이러죠. 그런 공포감이 엄습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집으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오고 서초경찰서 가서 이제 소환 조사를 이제 받으니까 자기가 있는 그대로 잠시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첼리스트가 경찰에 가기 직전에 이미 오래 전에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